어떤 집에는 사람보다 더 소중히 지켜온 물건이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유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숨겨온 물건입니다.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화분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버려진 골목에서 그 화분을 마주한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인가. 화분 속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녁 7시가 조금 지난 시각입니다. 박명자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불빛은 밝지도 따뜻하지도 않게 집안을 눌러 담고 있고 벽지에 누런 얼룩과 가구에 긁힌 자국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이 집에는 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공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최수진이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고 그 소리만이 집안의 정적을 간신히 깨고 있습니다. 수진의 소매는 이미 물에 젖어 손목까지 차갑게 달라붙어 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접시 하나, 그릇 하나를 닦아내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눈, 늘 조심스러운 시선, 그리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움찔할 것 같은 긴장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유독 이질적인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낡고 큰 화분 하나입니다. 표면에는 오래된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고 흙은 단단하게 굳어 손을 대면 쉽게 부서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 화분 앞에 박명자가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한 번에 많이 붓지 않고 흙이 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확인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럽습니다. 명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말소리는 작지만 집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말이라는 것을 이 집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수진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조여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거실 쪽을 흘끗 바라봅니다. 화분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소와 전혀 다릅니다. 늘 굳어있고 경계로 가득 찬 표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부드럽고 간절해 보입니다. 수지는 그 차이를 느끼는 순간 입술을 꾹 다뭅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술 냄새가 먼저 밀려들고 그 뒤를 이어 박준서가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준서는 신발을 제대로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옵니다. 눈은 풀려 있고 말투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습니다. 아, 오늘도 숨 막히네. 집에 들어오면 좀 치워진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화분으로 향합니다. 순간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엄마, 그 화분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기 둘 거예요? 집이 좁아서 미치겠는데 저것 때문에 더 답답해요.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화분 옆으로 몸을 더 바짝 붙입니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치우면 안 돼. 단호한 목소리입니다.
준서는 헛웃음을 치며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화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먼저지, 물건이 먼저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서의 발이 화분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명자는 몸을 던지듯 화분 앞을 가로막습니다. 나이 든 몸이지만 그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건드리지 마. 명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립니다. 이건 내 아버지야.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준서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립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맨날 그 소리.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다시 한번 흔듭니다. 부엌에 있던 수지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싱크대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있고 손등의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이 오히려 화를 부른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명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화분에 시선을 둡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조용히 수건으로 손을 닦은 뒤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6살 딸 지우가 먼저 누워 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줍니다. 지우의 얼굴은 평온하지만 숨결은 약간 가빠 보입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칼을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다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또렷해집니다. 지우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수지는 방 한쪽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습니다. 거실 쪽에서 화분을 옮기는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흙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화분이 바닥에 닿는 둔한 소리.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 집에는 화분 하나에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화분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물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동네는 평소보다 더 답답해 보입니다. 최수지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집 안을 나설 때 거실 한쪽에 놓인 화분을 잠시 바라보지만 곧 시선을 거둡니다. 그 화분 앞에서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는 자신이 싫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딸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혼자 동네 슈퍼로 향합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지갑 안에 들어있는 카드 한 장과 구겨진 지폐 몇 장이 전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옵니다. 라면과 세제, 오래된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냉기 섞인 공기. 수지는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가장 저렴한 라면 한 봉지를 집어듭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내려놓으려 하지만 결국 계산대로 향합니다. 계산대 앞에 서자 뒤에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섭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카드 단말기를 바라봅니다. 카드를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단말기에서 짧은 소리가 납니다. 이내 화면에 거절 표시가 뜹니다. 점원이 다시 한번 카드를 긁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결제가 안 되네요.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뒤에서 누군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계를 힐끗 바라봅니다. 수진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집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점원은 말없이 다시 시도하지만 단말기는 냉정합니다. 결국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한도 초과로 나오네요.
그 순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라면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슈퍼를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수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지지만 눈물을 흘릴 수는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울음은 곧 소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이웃 아주머니 둘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진이 다가오자 목소리가 살짝 낮아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습니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요즘 카드도 안 된다던데. 시어머니 돈 노리는 거 아니야? 화분도 그렇게 끌어안고 있다잖아. 수지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갑니다. 발걸음은 빨라지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집에 도착하니 베란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박명자가 화분을 들고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섭니다. 수진아. 명자가 낮은 목소리로 부릅니다. 수지는 고개를 든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화분 말이야.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알았지? 명자의 시선은 단호하고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들립니다. 수지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방 안에서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댑니다. 라면 한 봉지도 사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시선과 말입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친구 이정희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진아, 너 괜찮아? 어제 목소리가 안 좋아 보이더라.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엽니다. 응, 그냥 좀 그래. 정희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진짜로.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전화를 듣습니다.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서글프기도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문 밖에서는 명자가 화분을 옮기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집에 숨겨진 것은 정말 화분 하나뿐인지 말입니다. 그 의문이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사람들 사이의 말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한 것은 눈치와 침묵입니다. 최수진은 그 침묵 속에서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시계는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지우를 재우던 수지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체온은 평소와 다르지 않지만 아이의 숨결이 조금 가빠 보입니다. 수지는 괜히 마음이 쓰여 아이 곁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잠시 후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낯선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수지는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봅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살짝 틈만 둔 채 거실 쪽을 살핍니다. 거실에는 박명자와 김상욱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김상욱은 동네 고물상을 하는 사람으로 수진도 얼굴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주위를 살피며 말을 꺼냅니다. 명자 씨, 그 화분 말입니다. 형님이 뭔가 남겨두신 거 맞죠?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어오릅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명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분 쪽을 바라봅니다. 조용히 해요. 명자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아무도 몰라야 해요. 김상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도 며느리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사는 식구인데요. 그 말에 명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녀는 화분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멈춥니다. 안 돼요. 짧고 단정한 대답입니다. 그 애는 믿을 수 없어요. 수지는 숨을 삼키듯 들이마십니다. 귓가가 웅웅 울리고 다리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상욱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알겠습니다. 괜한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명자는 화분 앞으로 다가갑니다. 천천히 손을 얹고 흙 위를 쓸어내립니다. 그 손길에는 불안과 집착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귀에는 또렷하게 박힙니다.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본 채 수진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화분, 남겨둔 것, 며느리는 안 된다. 그 단어들이 하나씩 이어지며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혹시 정말로 화분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걸까? 수지는 몸을 돌려 창가를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놓인 화분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낮에는 그저 낡은 화분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수진의 손이 이불 위에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지만 그녀는 그 떨림을 애써 억누릅니다. 이 집에서 의심하는 순간은 곧 죄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작고 불안한 의심 하나가 수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앞으로 수진이 외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수진은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는 여전히 화분이 떠오릅니다. 그 화분이 이 집의 침묵을 깨뜨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입니다. 햇빛이 유난히 따갑게 내리쬐는 날이지만 수진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수진은 작은 방에서 지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볼은 평소보다 붉고 숨결은 거칠게 느껴집니다. 수진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열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체온계가 39도를 가리키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지우는 힘없이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수진은 외투를 걸치고 아이를 업습니다. 거실에서는 명자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지만 수진은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늘 그렇듯 붐비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수진은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지우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내밉니다. 보호자님,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선납금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금액은 최소 50만 원. 순간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수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냅니다.
손이 떨리지만 애써 침착한 척 단말기에 카드를 긁습니다. 기계음이 울리고 화면에 다시 거절 표시가 뜹니다. 한 번 더 시도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결제가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뒤에서 다른 보호자가 서성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보지만 역시나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정희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는 연결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 통화가 끊깁니다. 수진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갑니다. 복도 한쪽 의자에 수진은 주저앉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지만 여기서는 울 수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보호자님,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화분. 그 앞에서 단호하게 몸을 던지던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혹시 정말 그 안에. 수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하지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우의 뜨거운 체온이 다시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아이의 신음소리가 귀에 박힙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섭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나선 뒤 수지는 한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한 채 주차장 한쪽에 서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빠져오고 다리는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우의 숨소리는 여전히 가쁘고 작은 몸에서 열이 계속 전해집니다. 수지는 아이의 이마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악물듯 입술을 다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돕니다. 화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낡은 화분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무언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베란다 쪽이 유난히 텅 비어 보입니다.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을 둘러보지만 화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수지는 조심스럽게 부르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방 안에서도 부엌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한 바퀴 더 돌아보고 베란다 문을 열어봅니다. 역시나 화분은 없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죄어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이웃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수지는 아이를 안은 채 급히 밖으로 나섭니다. 아까요, 시어머니가 큰 화분 하나 들고 나가시던데요.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어디로요? 수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립니다. 쓰레기장 쪽으로 가시던데요. 무거워 보이던데 혼자서. 수진은 더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몸을 돌려 골목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지우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골목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집니다. 낮 동안 달궈졌던 바닥은 아직 열기를 품고 있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지는 아이를 다시 업고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쓰레기장이 있는 쪽은 늘 어둡고 조용합니다. 수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화분을 찾습니다. 검은 봉투들 사이, 낡은 가구 옆, 아무데에도 화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집니다. 수진의 머리와 어깨가 금세 젖어듭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등 뒤에서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조금만 더. 수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골목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발목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만 수지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때 골목 끝 어둠 속에서 낯익은 형태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에 젖은 채 벽에 기대어 있는 큰 화분 하나.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뛰고 숨이 턱 막힙니다. 수지는 천천히 화분 앞으로 다가갑니다. 흙 위에는 빗물이 고여 있고 화분의 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옆에 앉히고 화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리고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흙 위에 손을 얹습니다. 여기 안에 정말로 뭐가 있는 걸까? 그 생각과 함께 수진의 손이 천천히 흙 속으로 파고듭니다. 화분 속에서 수진의 인생을 뒤흔들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입니다. 빗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은 채 화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흙 위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차가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낼수록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흙이었지만 어느 순간 단단한 것이 손에 걸립니다. 수지는 숨을 멈춘 채 손을 더 깊이 집어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것은 비닐의 질감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손을 빼려다가 다시 넣고 다시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화분 속에 숨겨진 무언가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비닐을 끌어당깁니다. 젖은 흙이 비닐에 엉겨붙은 채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에 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수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은 채 봉투를 바라봅니다. 빗소리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골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과 단절된 채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접혀 있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통장의 표지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 있고 이름은 시아버지의 것입니다. 수지는 통장을 펼칩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숫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잔액은 3천만 원. 수진의 숨이 턱 막힙니다. 그 돈이면 지우의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입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계산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수진의 시선은 이내 편지로 옮겨갑니다. 편지는 오래전 쓰인 듯 글씨가 흐릿합니다. 수진은 젖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칩니다. 명자에게 이 돈으로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이건 마지막으로 남기는 부탁입니다. 수진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서서히 조여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애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욕심을 낼 겁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창백해집니다. 손에 쥔 편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7년. 이 집에서 보낸 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떠오릅니다.
밥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모욕을 참고 폭력을 견디며 보낸 시간들입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부정당한 느낌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편지 위로 떨어집니다. 종이에 번진 글씨가 흐려집니다. 나는 뭐였던 거야? 수진은 편지를 움켜쥔 채 고개를 숙입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니,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화면에는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보호자 즉시 연락 바랍니다. 수진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손에 쥔 통장과 편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선택의 시간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빗속에서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화분, 통장, 편지를 품에 안고 골목을 나섭니다. 이제 이 비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비가 그친 새벽입니다. 골목에는 물웅덩이만 남아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길게 비칩니다. 최수진은 화분과 통장, 편지를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여는 손이 잠시 멈춥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조용합니다. 불은 켜져 있지 않지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수진이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박명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분이 있던 자리로 향해 있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는 소리에 명자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직감하는 순간입니다. 수진아.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립니다. 그 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묻어 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안에서 화분과 통장, 그리고 편지를 꺼냅니다. 탁! 식탁 위에 화분이 내려놓이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웁니다. 이어 통장과 편지가 차례로 놓입니다.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그걸 어디서? 명자의 손이 떨리며 통장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끝내 집어들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춥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지우가 병원에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 말에 명자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이 드러난 사람의 표정입니다. 이건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거야. 명자의 말에는 고집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뜹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저도요. 7년 동안 이 집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 말에 명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수지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준서가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눈에는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고 상황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뭐야 이 새벽에. 그의 시선이 식탁 위의 통장과 화분에 멈춥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집니다. 설마 그걸 찾은 거야? 준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과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수지는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명자가 먼저 입을 엽니다. 준서야, 너는 몰라도 된다.
그 말에 준서가 헛웃음을 칩니다. 내가 몰라도 된다고요? 아버지 유산인데? 그는 몇 걸음 다가오지만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수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물러섬이 없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에요. 아이부터 살려야 해요. 그 말에 준서는 입을 다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사이 명자는 통장을 천천히 집어듭니다. 명자의 손은 떨리고 있지만 표정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녀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수진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래, 지우부터다. 그 말은 오랜 시간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듯한 소리입니다. 수진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번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명자는 편지를 다시 접어 통장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놓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밤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뒤늦은 선택이 조용히 이 집안에 내려앉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옅게 남아있고 창문 사이로 아침 햇살이 조심스럽게 스며듭니다. 최수진은 벽에 기대어 서서 병실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는 접힌 영수증과 처방전이 쥐어져 있고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은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고개를 내밉니다. 보호자님, 이제 퇴원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수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침대 위에서 지우는 환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수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웃어 보입니다. 그 웃음은 아직 서툴지만 분명합니다.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박명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그 봉투는 병원비가 정리된 영수증과 통장이 들어있던 바로 그것입니다. 명자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망설임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다 정리했어. 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합니다. 내가 고생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그 한마디가 더 깊게 가슴에 박힙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합니다. 여전히 서툴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입니다. 거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버려졌던 그 화분은 깨끗이 닦여 있고 새 흙이 채워져 있습니다. 명자는 화분을 천천히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이 화분 말이야. 명자가 말을 꺼내다 잠시 멈춥니다. 이제는 혼자 지키지 않으려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화분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돈도 비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 깊은 상처와 오해가 묻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우가 달려와 화분 앞에 섭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흙 위에 조심스럽게 물을 붓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화분 우리 거죠? 지우의 말에 명자와 수지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봅니다. 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모두 거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화분 옆에 앉습니다. 아이의 등을 쓰다듬고 흙 위에 떨어진 물방울을 바라봅니다. 그 물방울은 천천히 흙 속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준서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전처럼 말을 얹지 않습니다. 자신도 이 집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놓쳐왔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침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거실에는 화분만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비밀도 숨겨야 할 진실도 없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화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카메라는 거실 중앙에 놓인 화분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흙 위에 새로 돋아난 작은 새싹 하나가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작입니다. 화면은 조용히 어두워집니다.